저는 북한 한경남도 함흥시에서 살다가 2004년에 대한민국에 온 북한 사람, 평양 남자 김흥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박상선 교구장님과 그리고 김홍득 교구장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요즘 매우 전쟁 위험으로 달려가고 있는 남북한 이 정세에 대해서 북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살피고 정보를 활동하고 있는 제가 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굳이 전하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정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대가 제가 왔던 2004년도까지만 해도 엄청 높았고,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6차 핵시험을 끝내고 나서 정말 우리 남북한 이 서로가 공멸할 수 있는 핵전쟁으로 끝없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이 염원과 기대도 좀 사그라지고 가고 있죠. 큰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바람은 무엇인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또 우리 바람이 부족한 것은 결국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지혜가 부족하며 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연성과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북한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저대로 하면 통일이 될 수 있네. 그리고 저는 또 북한에서 정말 사실상 절반 이상, 아니죠, 60, 70%는 거의나 통일된 상황을 제가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에 가면 저대로만 되면 저렇게 꼬리 없는 짐승처럼 북한 독재 정권이 치하해서 참 너무나도 마소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우리 국민들이 꿈에도 소원이라고 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저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남한에 왔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남한에 와가지고 뵙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간과하더라고요. 무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목격했던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있는 세계 평화 통일의 리더이고 사랑의 화신이신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쌓아 올리신 업적과 현실적인 노선, 방략, 북한이 그거를 완전히 수용했고 거기에 공감했고, 지금 김일성도 주석도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리고 김정은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단 하나의 거부나 의혹이나 반대가 없이 그냥 묵묵히 지금 그걸 수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천원군 교회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체험했고 목격했고 현재 우리 역사 속에 좀 실존하고 있는 그런 통일에 대한 업적이고 통일의 방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전망과 북한의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이런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인지 또 북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딱 하나의 어떤 인증샷입니다. 제 석사학위증인데요. 여기에 지금 그냥 제시했습니다. 석사학위증을 제가 2004년도 올 때 가져왔습니다. 북에서는 석사를 학사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학사증을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과 뭐 수령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은강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공학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해가지고 도장을 국가학위학칙 수여인의 도장을 꽉 찍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북에서 공산대학 교수로서 또 컴퓨터 대학 교수로서 재직을 하는 동안에 전 북한 사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91년 11월에 우리 문세민 총재님께서 기적처럼 나타나서 가지고 북한과 평양에 정말 거대한 그 진동을 일으킨 통일에 대한 그 불길 같은 그런 업적, 북한 사람들 모두가 다 야, 저 이야기는 맞는 거다. 최고 지도자들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야기도 너무 길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0분 내지는 30분 정도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천영금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 통일준비위원님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고 그 통일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도 이렇게 합심 여배를 할까요? 왜 통일해야 됩니까? 다들 아마 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유. 예. 아이고,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데 북에 있을 때는 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북에 있을 때는요, 우리 수령이 김일성 주석이 그러니까 세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체제를 온 한반도에 갖다가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즉 주체 사상의 붉은 기폭이 한반도에 펴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TV나 그리고 영화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들을 보면 북한이 통일만 되면 그게 노동력이 싸고 지하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상가들이 이렇게 공해가 없기 때문에 놀러 다닐 때도 많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우리 저랑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로부터 하나였고. 그런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요, 새로운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리 강론을 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 정독을 했는데요. 마지막 1장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 그 원리 강론을 덮기 전에, 이야,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런 통일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명언을 남기셨구나. 이게 통일해야 될 정말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면 하나 고를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원리강론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다시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바로 동방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 밝혀져 있고요. 또 재림 예수 이후에 전 세계는 한글을 다 공용어로 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천리 해안이 말씀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하는 게 먹고 살고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잡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인가? 우리 한반도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영광의 땅인데 이 남북에 갈라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노심초사하지 않았겠느냐. 예.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역사의 그 마음, 우리 그 문선민 총재님의 그 뜻, 그것이 평양에 왔을 때 그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바로 이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북한 실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간간히 뒤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먼저 북핵 시대의 통일의 본질과 통일 전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북핵 시대입니다. 북핵 시대. 북한이 핵을 가진 시대. 핵을 가지고 그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북한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시대. 이 김정은 한 사람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핵이 없던 비핵화 한반도 시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요, 김정인 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김여정인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예전에 북한이 계속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걸 단골 메뉴처럼 쓴 건데요.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미국 제치고 에세를 멀리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좋았습니다. 우리 문선민 총재님께서도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게 좋지. 오손도손. 너희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근데 요즘요,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나 쓰지 않습니다. 거의나 안 쓰고 오히려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정상국가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정상국가, 우리는 하나된 민족,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달인 민족,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국가 대 국가처럼 이렇게 떠버리면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다 보니까 담이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베트남식으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 그랬습니다. 베트남식이 어떤 식입니까? 무력으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밀고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오른쪽 우리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중국 대만식의 통일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이냐. 핵을 가진 중국이 핵을 못 가진 대만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핵 공갈을 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조이고 괴롭히고 내부 공작을 통해서 대만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피로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느냐? 예, 아마 지금 이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김정은 영상을 보면요, 남한 것들은 핵
강국의 탱 밑에서 가슴을 죽이면서 떨고 있어야 될 그런 숙명적 위협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내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될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통일해서 뭐래? 응?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해서 뭐래? 근데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앞날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시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살다 보면 정말 극단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너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앞만 보고 왔죠. 통일을 위해서. 돌아봅니다. 야, 뒤에 걸어왔던 길에 진짜로 잘못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까지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왔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91년에 우리 문세민 총재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대로 왔더라고 하면 통일이 이미 되고도 남았겠는데 북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여기에 정치인들이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이익 집단들이 내가 통일의 주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우리 문세민 총재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전혀 뭔가 그 누구도 감히 이룰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성과 노정에 대해서 뭔가 시기하고 싶은 사람들. 네.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 뭐 북한에도 그 농담,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타인에 의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그것도 국가도 아니고, 예? 어떤 뭔가 하나 집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마음에 안 들은지 시비하고 싶은지 그 위대한 길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선명 총재님께서 쌓아 올리신 통일 업적과 노선 이게 역사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91년도에 11월에 매스컴에 다 나왔기 때문에 반짝 기억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어봐도 잘 몰라요.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야,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그게 그때 하나의 신드롬으로 떠올랐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도 이게 잠잠할까?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랬습니다. 91년에 우리 문세민 총재님께서는 한 몸의 일신의 그 위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방북하셨죠. 그래가지고 김일성과 직접 대결하고 협상을 하고 담판을 해서 막혔던 통일의 물줄기 뚫으셨습니다. 뚫었다니 그건 뭔가 형용적인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아래 말하겠습니다. 근데 김일성만 갖다가 그렇게 격동시키고 뭐 담판한 게 아니라 평양 시민들 온 북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통일에 대해서 하는 게 마음에 꼭꼭 들어온단 말입니다.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정부 자체가 야, 문선명 총재하고 우리 같이 하면 그 누가 아니라 남한 정부도 아니고 어떤 개별적인 기업인도 아니고 문선명 총재님이 하고 있는 이 세계평화연합하고 함께 한다면 자기들 북한도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겠느냐? 예. 여러분들 91년도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91년도면요 88 올림픽이 끝났을 때입니다.
88 올림픽이 앞두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떤 해코지를 했습니까? 예. 아시안 그 게임을 갖다가 저게 뭔가 그 결국은 무마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가을기 폭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정말 온갖 무력 도발 다 해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한에서 하는 그 국제적인 행사가 그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무나도 이제 싫으니까 막 그걸 갖다 디스하고 막 말하자면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했죠. 그리고 그때는요 그 비무장지대 즉 DMZ에서 엄청난 도발과 끊임없는 해상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황이 지금보다도 못지않게 첩첩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게 문선민 총재님께서 북한에 찾아가 방북하신 거죠. 방북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성과들 아래에 이제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마는 김일성 주석이 서울 방문, 네, 이걸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정부 간 남북관계의 기본 합의서가 그 다음 해에 만들어지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했고요. 그리고 평화자동차를 북한에 쥐어주었고 북한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보통강 호텔 임대하고 백산관광과 포함해서 남북 경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는 이 앞에 건 지금까지 다 그 문선민 총재님이 방북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만 정말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자리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선민 총재님께서 1991년 11월 30일부터 8일 동안 북한에 방북하셨을 때 저는 바로 그 평양에 대한민국의 그 국회격이 되는 국회와 같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우리 문선민 총재님께서 북한에 김일성이 내보낸 김일성이 있겠다. 너가 만나고 오라. 가압을 주고 나온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다련 부총리 이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중요 북한의 그 핵심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간부들 앞에서 이제 김일성 만나기 전에 야, 저 사람 무슨 생각 가지고 왔어? 저 사람 나한테다가 뭘 주장하자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하는 어떤 통일에 대한 방침 이런 게 뭐일까? 그래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 내놓을까 다 궁금하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아마 남한 대표단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거기에 참가한 간부들만 가지고서는 이거 정확히 문선민 총재님이 발표하게 될 정견에 대해서 분석, 본질, 뭘 하자는 거냐 이게 그 확신이 어려우니까 그때 바로 그 옆방에 텔레비전을 켜고 우리 문선민 총재님은 크지 않는 이렇게 그 특별 자담석 그 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 대표단 일행과 앞에 쭉 앉았고요. 또 반대쪽에는 남한 일행이 북한 고위 간부층 일행이 한 TV로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방에 비밀리에 북한이 바로 그 본질, 내용의 의도, 요구하자고 하는 핵심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당의 선전부, 조기단 선전부, 당 역사연구소 그리고 제가 있던 고급당학교 저는 강습을 참가하러 갔다가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냥 버스에 타가지고 가서 참석하라 해서 갔습니다. 그럼 왜 일반인들은 참석 안 시키고 이런 사람들만 참석시켰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쭉 과정 길진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그 정도 다 듣고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이에 대한 저희 입장들을 다 적어가지고 냈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사후에 개별적인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이 현장에서 들었던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그 청청병력 같은 그 이야기들, 야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이제 그때 30대 초반의 나이에 들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하셨던 어떤 정말 귀중한 그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기억이 남는 것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전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혹독. 6.25 전쟁. 당신들이 북침한 거야. 남북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는데 총칼로 하나 될 수는 없다. 남북 통일은 무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억나는 걸 제가 좀 그냥 엮어서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6.25 전쟁도 실패했는데 무력으로 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여러분이 주창하는 주체사상으로는 남북을 통일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주의로 통일해야 된다. 하나님주의로 통일해야 된다. 예.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욕까지 하나님주의라고 딱 나오니까 주체사상 비판하고 하나님주의를 해야 된다고 딱 하니까 제 앉아있던 제 마음속에 딱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야 이게 내가 지금 들은 게 사실이냐? 북한이 하나님이군요. 북한에서 종교, 하나님 이런 이야기하면 다 잡혀갑니다. 이거 예, 종교, 하나님 이거는 혁명을 말아먹는 아편이고 이건 혁명의 계급적 원수입니다. 감히 하나님 뭐 종교 이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북한 시장인데 아이 수단 이게 간부들 앞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겠다 하나님 주의를 이야기하고 주체상 비판하는 저분께서는 내일 해 뜨는 걸 보지 못하시겠구나. 북한 말로 그래요. 일이 생기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 딱 드는 겁니다. 야 위태로웠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야기해 나갔는데 여기서 딱 그냥 머리에 지금 제일 감동을 받았던 거는 왜 그럼 평양 사람들, 북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그건 바로 그때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게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주체사상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는 방략을 가지고 왔다. 세 가지다. 첫째는 북한에 잘 훈련된 그리고 근면한 북한 주민 노동력이 있다. 둘째는 세계의 선진적 기술이 있다.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문만 열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계 평화연합이 담보하게 될 세계적인 투자, 우리는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물만 열면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쾌척시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남북이 워낙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슬기롭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정상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도 들으셔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전혀 들어보지 못한 평양에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심장이 쾅쿵쾅쿵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잘못 쳤다간 잡혀갈 것이고 감동은 있는데 표현은 못하겠지. 막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야, 내가 이거 잘 모았구나. 이게 잘 모았구나. 내가 문재민 총재님이 저 역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죄 때문에 내가 또 나중에 공경을 치러야 되지 않는지, 그게 두려웠어요. 아무튼 정재님께서 그때 마지막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당신들 날 달가 안 할 같은데, 그러나 내가 이 북한까지 와서 하나님이 성지에까지 와서 내가 할 말 못하고 진실을 못하고 가면 나는 천벌을 받는다. 저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뭐 평양에 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뭐 여럿이 오신 거 봤고요. 각 종교 지도자들, 뭐 그 다음 한다는 이름난 사람들 온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기라 해가지고 항상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하고 못하는 말은 절대 안 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대통령, 그런 종교 지도자, 그런 어떤 이 유명 인사로만 왔다 갔을 뿐이겠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 이런 식의 이렇게 원래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좀 같이 앉아서 지금 저렇게 소파에 앉아서 지금 서로 이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TV에서 보니까 벌떡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앞에 윤기복 보고 당신 주차장 가지고 북한 백성들 먹여 살릴 수 있는가? 하느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당신들 하느님을 믿을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 막 여기서 호통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남한 사람이 와서 우리 간부 보고 저렇게 호통치냐고. 뭘 믿고 저렇게 그 담대함과 그 말씀의 마디마디에서 넘치는 그 어떤 존율 같은 거, 그리고 하신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현장에서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온몸이 막 진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참 위대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적인가? 북한이 저희는 이 선생님께서, 문세민 선생님께서 반드시 뭔가 북한 당국한테서 모종의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딱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함부로 말하시고 함부로 갖다 비판하시고 준절하게 북한에게 다 꾸짖었으니까 해코지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91년도 노동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문세민 총재님께서 하신 모든 연설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면에 노동신문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신문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흔해 빠진 게 신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딱 올렸는데 하느님이라고, 선생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세 단어를 북한이 노동신문에 올린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만들어준 군용기를 타시고 고향 성지 가셨습니다. 정주군에 가셔가지고 친지분들 만나고 성지도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가장 역사적인 대목이죠.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은 왜 그럼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을까? 지금도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대통령께서
뭐 그때 우리 문총재님께서 고르바초프를 완전히 뭔가 정말 형제처럼 그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고르바초프 강요에서 만나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뭔가 91년도가 89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게다가 개혁개방 나가고 사회주의 체제는 다 쓰러져 갈 때입니다. 김일성도 속이 간데 없단 말이죠. 야, 난 어떻게 할까? 내가 옆에서 다 지금 망해가는데 우리도 곧 망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도중에 막 선생님께서 먼저 주신 뭐 오퍼가 있었겠죠. 내가 가서 이런 걸 너희한테 밝혀줄게. 그걸 받아본 순간에 아마 숨이 확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자고 해가지고 부르셨을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총장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제가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총장님께서 만나는 자리에 저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나중에 이야기 들었고 사진을 통해 봤을 뿐인데 그때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실제적으로 그때 상황을 직접 했던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듣기는 어떻게 됐느냐? 김일성 주석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이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금이 있는데 그 금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한테 먼저 가서 만나겠다고 손 내밀거나 이렇게 몸이 가면 안 되거든요. 다 경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주의를 줍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뭐 그런 주의는 주의고 김일성 나오니까 바로 가셔가지고 와 형님하고 끌어안으니까 김일성이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 나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느 역사 고금에 있었느냐?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거니와 이렇게 겁이 없이 이렇게 활달하게 그냥 바로 직접 돌입하는 이런 위인, 이런 담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직접 현장 목격했던 분들은 그 북한에서 이제 뭔가 불려진 하나의 어떤 이야기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김일성과 독대할 때 우리가 나이들을 서로 민증 까고 두 분이 민증 까면서 그럼 저보다 형님뻘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의행지 합시다. 형님 저만 믿으십시오. 저 믿고 따라가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나라보다 부럽지 않은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라고 이제 하셨답니다. 보면 가운데 사진에 저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거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북한의 모든 가정들에 다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밀 스피커입니다. 북한은요 텔레비전으로서는 절대로 내부 비밀 방송을 안 하고 모든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훈시해야 될 이런 방송은 다요 스피커 방송 제3방송이라 하는데 요걸로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조차도 우리 문서빈 총장님이 밝힌 통일 비전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다 자자고가 다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저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아니 어제까지 우리들한테 저 남한에 살고 있는 문선명 저 사람은 저 총재는 극악한 민족의 원수이고 반통일이 원흉이며 그리고 반공의 뭔가 맨 앞장에선 그런 미국의 앞잡이라고 계속 쳐죽이라고 하고 계속 타도하라고 선전시키고 뭐 세뇌시키고 하던 게 어떻게 돼서 이거 갑자기 와서 이젠 우리 남북 통일이 세계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또 그분이 연설 내용을 다 신문에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내놓은 통일 방략 3가지 대해서 이렇게 사사구고 다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혼란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강연회도 몇 번 하고 사람들한테 설득시켰습니다. 왜? 선생님께서 당장 북한에 선물하신 지어주신 평화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거리 광고라고 하는 건 북한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평화자동차가 만든 뻐꾸기
자동차 광고가 막 붙고 휘파람 광고가 붙고 별의별 뭔가 그때하고 또 보통강 호텔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호텔을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강 호텔이 보통 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중국 대사관하고 러시아 대사관의 모든 정보를 거기서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 자리를 선생님께서 딱 요구하셨죠.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어두울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궁극적이고 앞길이 칸 막혔을 때 우리는 내가 길을 제대로 왔는가 이렇게 돌아와 보거든요. 근데 91년도에 선생님께서는 이미 벌써 김일성하고 딱 단판을 지어서 통일하자고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남북 정부가 만나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 북한 정권이 합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700여 차례 이상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요구를 가장 수정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가장 완성된 합의서는 바로 그 다음에 1992년 2월 달에 만들어진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거 하는데 바로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영향력이 기본이었습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 북한에 91년도에 심어주신 사랑, 통일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또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향력은 지금도 빵빵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예. 우리 문선면 총재님께서 성화하셨을 때 북한이 바로 성화하셨을 때 북한이 바로 이렇게 김정일 명의로 한을 보냈고 김일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을 때 북한은 그 어떤 화환도 대한민국 정부 화환 어느 개별적 인사 단체 안 받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문재민 총재님께서 보내신 화환만을 받았습니다. 대표단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 조국 통일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정은조차도 김정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김정일은 평화자동차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풀 거 다 풀어주라고. 나에게 우리 아버지와 내가 문재민 총재하고 약속한 거다. 다 해주라.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사진은 그 세계 우리 평화자동차라고 우리 천주 평화연합에서 북한에 그 지어준 그 자동차 사장인데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그 숱한 애국 대표단들 가운데서 오로지 우리 박상천 회장하고 단둘이 사진을 딱 찍고 왜 그런가?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팀도 참여 못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마감 제가 이야기를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북핵시대 출로가 꽉 막힌 이 남북 통일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돌아온 길을 보니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북한이 뭐냐면 뭔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습체계 아닙니까? 이 세습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선대의 유운을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또 김정은도 선조인 김일성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절반 이상 통일이 다 된 것과 같았던 바로 그 시점 91년도 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저는 한학자 총재님 그리고 천주
평화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예의 있게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과 천주평화연합에서 이 통일을 위한 그때 우리 문세민 총재님께서 열어주셨던 그걸 다시 재가동을 한다면 저는 91년도에 화려했던 정말 현실적으로 돼가던 통일의 길이 다시 이어질 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기회시마다 입을 모아서 한학자 총재님 어서 결심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흥광 우리 박사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이 초대를 해도 스케줄 때문에 정말 모시기가 어려운 분이신데 쾌히 모든 일정을 뒤로하시고 우리 천안교회에서 드리는 이 남부통일기원 합심 예배에 오늘도 우리 통일준비국민위원 위촉을 받으시는 또 많은 지도자들도 초대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오늘 정말 귀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북한 분 같이 않잖아요. 이 발음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한국에 내려와 보니까 이 발음이 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북한 사투리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강의는 안 듣고 계속 웃더라는 거예요. 예, 웃기는 말만 하니까 발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그 교수를 그냥 그만두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가 서울말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밤새도록 서울말하고 평양 북한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악센트가 틀린지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또 수업에 나갔더니 학생들이 저렇게 일주일 만에 달라진 걸 보고 바짝 긴장해서 강의를 잘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평양 사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도 저렇게 서울말, 한국 표준말을 저렇게 연습하기까지 발음 내기까지 얼마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달변 가고 웅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또 강의를 이런 사진이나 PPT를 가지고 강의를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우리 통일교인이 강의를 해도 저는 자기들 이야기했고 선전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 제3자가 또 북한에서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하신 우리 교수님 박사님께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모두가 다 설득이 되고 감독이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10배, 100배 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보희 이제 회장, 우리 문 총재님의 특별 보좌관이거든요.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영계에 가셔서 우리 문 총재님 옆에 여전히 영계에서도 보좌관으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이 참 대단한 제자입니다. 박보희 이 제자가 보좌관이 문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 양위분을 수행하고 모시고 일본에 이 방북 때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내려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직접 이 북한의 문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양위분께서 북한에 머무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 대회를 전국 순회하면서 하셨어요. 박보희 보좌관님께서. 저도 여러 번 이제 들었는데 그 내용을 다 우리 김흥광 박사님께서 오늘 다 해버리면 제가 이거 뒤에 제가 멘트를 좀 하도록 지금 식순에 되어 있잖아요. 제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행히 몇 가지를 빠뜨렸어요. 몇 가지 그 내용이 제가 우리 박보희 그 보좌관의 생생한 또 그분의 보고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시간 관계상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방금 말씀 속에도 있었지만 문 총재님께서 탁자를 치시면서 일어서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하나님이 있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뭐 북한이 남침한 거 사과하라, 하나님 지위로만 남북 통일할 수 있다,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 안 된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오히려 옆에 계셨던 우리 박보희 보좌관은 북한 지도부들의 표정을 보니까 점점 굳어지고 저 뒤에서는 야, 더 심한 말을 하면 권총을 꺼낼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는 이제 살아서 돌아가기는 걸렸구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박보희 보좌관도 이제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기는 걸렸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식은땀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 총재님이 저렇게 강한 연설을 하시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보고가 김일성 주석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거 다 쏴 죽여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참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극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그 배포 큰 양반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회담이 성사됐죠. 성사되어졌고요. 자, 그런 회담을 하는 가운데서 문 총재님, 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는 거짓말이고 실제 팩트인데요. 문 총재님께서 김일성 주석과 이제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 가지 긴급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 총재님이 김일성 주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91년 12월 6일 날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92년 8월 25일에 문 총재님이 3만 쌍 국제합동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만 쌍.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년에 8월 달에 내가 3만 쌍 합동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평양에서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3만 상이라면 6만 명인데 1000상, 500상, 1000상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만상도 아니고 3만 상을 결혼식 하는 게 이게 안 믿어지더랍니다. 김일성 주석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박보희 보좌관이 가져간 스크랩 딱 준비해 갔죠. 스크랩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약혼식하고 준비해 나왔던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김일성 주석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북한에서 자기는 그냥 강제적으로 북한 주민을 통치해 왔는데 문 총재님을 따르는 전 세계 190개국의 젊은 처녀 총각들이 문 총재님이 직접 짝을 맺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분 문 총재님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으로 문 총재님을 따르는 통일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김일성 주석이 문 총재한테 딱 아마 꺾여버렸던 순간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수합시다. 북한에는 그만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없지만 강원도 원산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수욕장 송도원 해수욕장이 있어. 거기서 제가 텐트를 수천 개 치줄 테니까 텐트 치고 합시다 했다는. 야, 김일성 주석도 대단하죠. 그는 만일 그게 성사되었더라면 지금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그 합시다 했어요. 거기서 합의 봤습니다. 만일 그게 성사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에 수천 대의 버스가 올라갔을 거고 처녀 총각들이 전 세계에서 온 처녀 총각들이 그럼 북한 남한의 전 세계 생중계가 되었을 거고 그 이후에 북한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는 북한의 처녀 총각들과 전 세계 우리 통일교회 처녀 총각들과 결혼식이 일어서죠. 그러면은 뭐 통일은 뭐 뻔할 뻔짜죠. 그런데 그게 왜 무산되었을까요? 남한 정부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남한 정부가 그 수많은 남한의 우리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38선 휴전선을 뚫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문 총재님의 어록에도 나와 있어요.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하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가지고 참 그런
참 극적인 통일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 정부가 참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아무튼 그때 김일성 주석이 딱 꺾여버렸고 문 총재님의 앞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 총재님은요, 한하자 총재님은 전 세계 내노라는 지도자들도 1시간만 대화하면은 다 굴복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1시간만 딱 대화하면은 그분의 영적인 파워와 그 말씀 앞에 다 굴복을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분이죠. 자, 그 뒤에 김일성 주석이 문 총재와 모든 그 합의문을 작성했잖아요. 모든 합의문, 남북 정상회담도 하시오, 할게. 북한 핵사찰 받으시오, 받을게.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북한의 지도부들이 보고 박보희 보좌관에게 끝날 무렵에 다가와서 기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박보희 총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일성 주석이 저렇게 바뀌는 걸 보면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잖아요. 한 몇 시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 총재님한테 만나자마자 어형제 맺고. 그렇게 우리 주석이 저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자도 끊을 수 없는 북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종자도 끊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석이 바뀌는 거 보니까 문 총재님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소. 참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단 하루 만에 변화되었다 하는 것,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참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대신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참 아무튼 아마 북한 사람들도 그 짧은 몇 시간 만에 반통일 교인이 다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김일성 주석이 그 뒤에도 100살까지 살고 또 이렇게 이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이미 남북통일은 지금 이미 되어졌습니다. 벌써 2000년 되기 전에 남북통일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런 인간이 망치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한국 정부가 참 문 총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금강산 다 개발하고 금강산 관광 다 우리가 다 해놨는데 정부가 우리 거를 빼앗아가지고 현대에게 주버렸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 하는 일을 한국 정부가 막아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참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연장이 되어버리고 통일이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시고 김일성 주석도 영계에 가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도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한하자 총재님이 지금 문 총재님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통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런 자리 또 전국적으로 이런 통일을 준비하시면서 다가오는 2025년 몇 년 안 남았죠. 2025년까지 이 하늘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통일을 준비하라. 나라와 이 나라 국민들도 그 때를 모르고 있지만 우리 한하자 총재님은 그 때를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때를 아시고 지금 이런 통일을 준비하라라고 하셔서 오늘 이런 자리를 전국적으로 이 시간 예배 때마다 모든 교회가 이런 합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앞에 맞닿아서 분명히 2025년이 통일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우리 통일준비 국민위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북한에 또 가셔서 통일에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하자 총재님의 자서전인 평화의 어머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부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나 정작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한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아한 실향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리움과 애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북한에 가려 했던 이유는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단을 끝내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을 없애는 것은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을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실체로 찾아오신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의 한 날이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성큼성큼 가까워오는 이 8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곳 천흥궁 천흥교회에서는 우리 가편 국민들과 또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남부통일기원 합심예배를 드리게 되어사옵고, 오늘 또 통일준비 국민위원 위촉식을 하여사옵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김흥광 박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북한의 그 생생한 감정, 또 우리 문 총재님의 방북에 대한 생생한 목적담을 이렇게 실감 있게 저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의 한때가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이 통일의 한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남북통일기원 합심예배를 드리게 되어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전 국민이 이제 통일의 그런 불꽃을 지피어서 휴전선을 철조망을 걷어내고 그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남북 통일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평 국민들과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